네, 대한축구협회가 오늘 전력 강화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여기서 카타르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한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논의하게 됩니다. 네, 오늘 회의가 끝난 뒤 정몽규 회장이 경질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요. 스포츠문화부 정주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잠시 오전 11시죠.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카타르 아시안컵 성과를 논의하는 자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이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의 거취 문제거든요. 이 자리에서 경질 문제가 최종적으로 논의가 되는 겁니까? 네, 이 아시안컵 성과를 평가하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경기력 분석을 포함해서 국가대표팀 운영 전반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결국에는 당초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 계약을 맺었었던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8일 밤 입국했던 클린스만 감독은 이틀 만인 10일 자택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오늘 자신의 운명이 논의되는 전력강화위원회에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제 임원회의에 불참했던 정몽규 회장은 전력강화위원회 참석 대상이 아니라서 회의 내용만 보고받을 예정인데요. 오늘 회의에서 방향성이 정해지면 정몽규 회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보도들을 보면요. 일단 내부에서의 의견은 경질이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던데 지금 분위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제 임원회의에서는 정몽규 회장을 제외한 10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네. 이 중에서 마이클 뮬러 전력강화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질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임원회의 의견이 구속력은 없지만 정몽규 회장은 이런 의견들이 나온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정치권과 연예계까지 망라한 전 국민적 관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결과까지 보고를 받은 뒤에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이 되면 이제 부임 약 1년 만에 경질이 되게 되는 건데 어떻게 좀 대표팀이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처음에 선임될 때부터 좀 의문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팀 그리고 미국 대표팀, 독일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헤르타 베를린의 지휘봉을 잡았었던 클린스만 감독은 우리 한국 대표팀을 맡기 전까지 3년의 긴 공백기가 있었는데요. 당시 대한축구협회가 밝혔던 선임 이유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Football is not only tactics. Yeah, football is individuality, how to deal with single player, how to deal with stars. 네, 클린스만 감독은 이 전술적인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는데 이 축구협회는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좋은 매니저라는 수사로 선임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요. 예. 네, 스타 플레이어가 많아진 한국 대표팀의 개성을 살리고 또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을 맡은 뒤 자질 논란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고 이 계약 조건이었던 한국 체류 대신 잦은 외유로도 논란에 휩싸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아시안컵 결과가 물론 4강 굉장히 잘했어요. 네. 근데 워낙 출중한 선수들과 함께 아쉬운 결과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을까요? 네, 그 아시안컵에서 16강, 8강 이렇게 극적인 승리들을 거두면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이런 선수 역대 최고의 멤버들을 꾸리고도 경기력 부분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은 사실 축구협회 내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호주와 8강까지는 손흥민 선수 등 이 선수 개개인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승리를 거뒀지만 요르단과의 4강전이 결정타가 됐는데요. 유효 슈팅 0개라는 흑역사를 남겼고 6경기에서 총 17점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하면서 허무하게 대회를 마쳐야 했습니다. 여기에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컵 4강은 실패가 아니라면서 이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컸던 한국 축구 팬들의 큰 실망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기름을 부었는데요. 귀국길 인터뷰 발언 보시겠습니다. 네. I very much enjoy coaching this team, but overall I think we played a very good tournament. We were, until that game against Jordan, 13 games unbeaten. When you get out of a tournament, it's always very emotional, very emotional. You know, like the emotions were positive when we beat Saudi Arabia and Australia, and everybody's happy. 네. 인터뷰를 통해서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대회를 상당히 어쨌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네. 사퇴에 대해서 일축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경질론이 불거졌는데 그런 가운데 좀 충격적인 소식도 들려왔어요. 이제 대표팀 내에서 좀 불화설이 있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거든요. 네, 이 주장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이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영국 매체 더 선이 가장 먼저 불화설을 보도를 했습니다. 요르단과의 4강전 전날 식사를 먼저 마친 이강인, 설령호, 정우영 등 일부 선수들이 탁구를 치러 갔고 시끌벅적하자 이 주장 손흥민 선수가 자제를 시키다가 충돌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멱살을 잡다가 손가락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고 이강인 선수가 주먹을 휘두르며 반발했지만 주먹이 손흥민 선수에게 닿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도중에 이제 차두리 코치가 먼저 말리기 시작했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클린스만 감독도 나중에 제지를 하면서 물리적인 충돌 사태는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일부 고참 선수들은 요르단전을 앞두고 클린스만 감독에게 이강인 선수의 명단 배제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이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요르단과의 4강 경기가 펼쳐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 이 소식 전해 듣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으리라 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사과 입장을 발표를 했죠. 어떤 내용들 들어있었나요? 네, 이강인 선수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6시쯤에 자신의 SNS에 직접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축구 팬들에게 큰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실망하셨을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썼는데요. 사실상 손흥민 선수와의 충돌을 시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절친이자 일본 축구팀의 에이스 구보가 있는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는 교체 명단에도 들지를 못했는데요. 조금 공교로운 시점이었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선수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밤새 앓았다고 출전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혹시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입장도 궁금한데 관련해서 좀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손흥민 선수는 아직까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요르단과의 4강전에서 패한 이후에 마치 국가대표 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했었는데요.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당시에는 요르단전 패배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사실상 마지막 아시안컵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데 대한 아쉬움 때문에 나온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 지금은 대표팀 내 불화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르단전을 마친 뒤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던 손흥민 선수의 표정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소속팀 토트넘으로 돌아간 뒤에 자신의 SNS에 제가 주장으로서 부족했고 팀을 잘 이끌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랑을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글을 남겼었는데 이 대표팀 불화설이 공개된 지금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고 정몽규 회장의 이제 마지막 결단만이 남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명분일 수도 있겠고요, 또 위약금 문제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정리돼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클린스만 감독의 역량이나 지금 굉장히 악화한 국민 여론을 비춰봤을 때 외부 전문가들이나 대한축구협회 내부에서도 경질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정몽규 회장의 고민인데요. 이 결과적으로 아시안컵 4강이라는 성적을 냈기 때문에 계약상에 경질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국 자녀 연봉과 위약금을 주고서라도 경질을 해야 하는 건데 이 금액이 클린스만 감독과 코치진을 합쳐서 자녀 연봉과 위약금을 합쳐서 총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불화설이 갑자기 수면 밖으로 드러나면서 이 요르단과의 4강전 경기력이 클린스만 감독만의 책임으로 볼 수 있냐, 경질 명분이 약해진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온 것도 사실인데요. 또 반대로 대표팀 분위기를 다잡지 못한 클린스만 감독의 책임도 있다면서 경질론이 더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정몽규 회장의 결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예, 정몽규 회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나아가서 이제 대한축구협회 또 정몽규 회장도 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대한축구협회 세 번째 연임 중에 정몽규 회장의 임기는 2025년 1월까지 1년 정도 남았는데 4연임 도전설까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부터 정몽규 회장이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정몽규 회장도 책임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한 시민단체는 약 29억 원의 연봉을 주고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고
이 위약금까지 물게 됐다면서 정몽규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오늘 전력강화위원회 이후 결정을 내리게 될 텐데 이후에 클린스만 감독 경질론과 선수 불화설 등 최근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경질을 하게 된다면 다음 달에 이제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클린스만 감독과 결별을 택할 경우 당장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요. 다음 달 3월 21일 열리는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경질 시 플랜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내 감독이 일시적으로, 즉 이 대행 체제로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대표팀을 맡았던 감독들 그리고 프로팀 전현직 감독들이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대한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울산의 홍명보 감독과 FC서울의 김기동 감독 그리고 최용수 전 FC서울 감독 등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오르내린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두리 코치까지 이번 아시안컵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된 만큼 클린스만 감독과 결별을 택할 경우에 빠르게 후속 절차를 밟아야 코치진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클린스만 감독의 운명이 결정되는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회의 결과 잠시 후에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문화부 정주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